주진우 기자는 이명박에 관련된 자료가 10박스가 넘는데요. 그럴 거예요. 10박스면 도대체 뭘로 10박스가? 나는 그 박스의 크기가 뭔지를 보통 모르겠어. 의미는 남의 박스를 말하는 네.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10박스 중에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자료가 등기부 등본본 같은 거일 거야 아마. 그렇죠. 예. 다 떼봐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뭔데요? 저도 제공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자료예요. 제가 제보받았던 자료가 뭐냐면 컴퓨터 수리업체 직원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보수단체의 컴퓨터를 수리하던 중에 대규모 파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오픈하는 순간 충격에 빠져요. 뭐냐면 농협에 해킹 전 자료가 있던 거예요. 아, 해킹 사건이 있던 자료.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10조 원을 대출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서류들이지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알겠습니다. 또 계좌 추적하면서 예를 들면 회계 계좌 추적하는 루트 뭐 이런 것들의 자료들이에요. 대부분. 그 이야기 이따가 나올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주진우 기자가 캐고 있는 것 중에 이제 4대강하고 자원외교인데 자원외교 하면 저번에도 우리 굉장히 많이 다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캐나다에 있는 하베스트라고 하는 그 회사잖아요. 그렇죠. 개발 사업을 한다고 회사를 세워요. 그거를 농협에서 대출을 해줘요. 그 대출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투자금을 모집해요. 이런 방식으로 이명박도 회사를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원외교를 해서 결국에는 말아먹는데 진짜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주로 농협을 이용했고 근데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찾을 생각을 안 해. 대출은 무지무지하게 해주는데 결국에는 농협이라고 하는 게 무슨 주인이 있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농협의 적자로 쌓이는 상황이지만 누군지는 모르도 그 대출을 받아간 사람들은 그 대출을 받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형태. 그리고 이제 북한이 해킹을 해주면 완성되게 북한이 해킹을 해주면 이제 근거 자료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완벽한 증거 인멸까지 이루어지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농협에 정체불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팀이에요. 이 사람들의 주도에 의해서 자원외교가 기획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이 돼서 투자를 하고 투자하는 곳마다 다 날아가요. 그 돈이 다 사라집니다. 근데 주진우 기자가 추적한 바에 의하면 캐나다에 갔던 돈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조세 회피처로 사라져 있는데 그 사라진 돈들을 누군가 빼서 썼는데 그 사람들의 면면들이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이명박의 측근들이다.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수지에 죽었어. 예. 그 팀 중에 하나입니다. 자살로. 출근하다가 저수지에서 발견이 돼요. 이 사람 죽을 이유가 없다. 행복하게 잘 살고 정상적으로 살았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부인은 얘기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완전히 깔아뭉갠 거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내내 이 의문의 죽음들은 두고두고 이거 파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지금 하베스트는요.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요 4조 원 넘는 돈을 보냈어요. 그렇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4조 원이 들어간 회사가 겨우 20억짜리 회사였다는 거였죠. 그거는 하베스트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까지 되게 많이 나왔던 건데 20억짜리 회사를 살려고 정부가 캐나다의 자원을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4조 원을 쏴줬는데 결국엔 이 회사 사라졌습니다. 헐.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책임도 묻지 못하죠. 이게 그냥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왔던 얘기죠. 이게 진짜 열받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이 돈이 주진우 아까 저수지라고 얘기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령에 있는 바하마 제도로 갔다는 케이맨 제도를 지나서 케이만 제도가 영국령이고요. 마지막에 돈이 이제 저수지가 바하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바하마 군도로 가는데 미국령인데 여기가 어디에 있냐면 미국과 쿠바 사이에 있어요. 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돈이 최종적으로 여기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고 주진우 기자는 여기에 있는 계좌 3개를 갖고 추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 정리를 각하가 직접 미국에 가서 정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꼼꼼한 새끼 진짜. 그러니까 자기 돈에 대한 그 카트 타러 가가지고 골프장에서 그때 정리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다음에 FTA 체결하기 전에 이미 자기 재산에 대한 정리가 미국과 끝났기 때문에 미국 재판부가 나서서 BBK나 각종 이명박의 재산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인류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돼버려요. 그제 왜 그 박근혜 재임 중에 콜롬비아인가 어딘가 저기 그 메르스 이후에 그렇죠. 네. 그때 왜 거기를 갔을까 찾아보니까 뭔가 연관성이 또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 해외 순방 일정도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잡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 그 얘기했는데 007 가방, MB가 계속 들고 다니는 가방, 그 가방의 의혹이 그때 계속 있었었잖아요. 그리고
그 해외 순방이 자신의 돈을 숨기로 다니는 거다.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게 이제 주진우 기자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밝혀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베스트 이야기 같은 이제 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막 4조 원씩 싸준다고 생각해봐요. 정부에서 200억 원짜리 사는데 한국은행에서 막 싸죠. 정부 예산으로 주는 그러니까. 거죠. 정책이니까. 하베스트를 사면서 200억 원에 샀을 수는 있지. 나머지 어디 갔냐고. 근데 그게 이명박이 결정한 거고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최경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요. 당시 그걸 처리했던 사람이 최경환 장관이었을 때예요. 그다음에 4대강도 마찬가지예요. 4대강 최근에 들은 거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그냥 이렇게 모래 파서 나오는 그 돈 뭐 그거 띵겨 먹는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4대강이 예전에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4대강 사업이 있는 지역마다 이명박과 가까운 사람들이 땅을 사놨다더라. 나는 그래서 그때 이상했었거든. 뭐냐면 뭐 강변에 도로가 생기고 이런 것이 땅값이 오를 일일까 생각을 했었는데 주진우 기자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4대강을 땅을 깊게 파는 것 자체가 모래를 퍼내서 뭐 그걸로 비용을 더 띵가 먹는다 이런 것도 있겠죠. 건설사들은. 문제는 땅을 깊이 파야 배가 들어올 수 있어요. 주요 거점마다 강에 있는 항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전에 지금 마포 같은 경우는 휴전선이 가로막히기 전에는 마포까지 들어왔어요. 배가. 그래서 뭐 포자가 붙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포나루터 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구를 만들 계획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항구 주변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예정지 거기에 땅을 사놓는 사람들이 이명박 측근들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측근들이 사긴 샀는데 이명박이 거기다가 가압류를 걸어놔. 1,000원짜리 가압류. 가압류.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맘대로 못 팔게. 자기가 누구한테 맡기긴 했어. 네. 그 일을 맡기긴 했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로 그러니까 이명박이 땅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스의 김재정 이명박 처남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남이 67만 평을 사들이고 처남이 살 때마다 항만공사 대형 공사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강 얘기를 우리 방송에서도 예전에 했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4대강이 만약에 무슨 공사 했었죠? 내륙으로 배가 지나가는 대운하. 대운하 네. 사업의 전제로 하고 그 대운하에 항이 생기는 곳의 주변에 땅을 미리 지인들이 사는 거죠. 이때 땅이 보통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자원이 이 땅을 사들일 때는 적어도 20만 원, 15만 원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차액만 남겨도 어마어마한 돈의 시세 차익을 그렇죠. 높일 수 있는 걸 기획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한 대로 지인들한테 자기 돈을 넣어서 사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압류를 넣어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제동장치를 걸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악질적인 국가 전체를 지금, 자기 네. 이익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죠. 이게 지금 그 하나의 고리로 움직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이 자원외교라는 핑계를 대고 외국으로 돈을 빼돌려서 조세 회피처로 돈이 간 다음에 이 조세 회피처에 있는 돈이 검은머리 외국인의 투자 수단으로 국내에 다시 유입이 돼요. 그래서 민자고속도로, 민자터널 이런 부분들, 민자 다리 이쪽으로 가고 또 부동산 투기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 돈은 외국에서 투자한 돈이기 때문에 외국 투자 자본이라 이거는 철저하게 감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고 도는 순환골인 거죠. 아마 그렇게 4대강에도 아마 많이 돈이 들어왔을 거고요. 외국 자본으로 해서 이런 것을 좀 근본적인 뿌리를 좀 한번 캐야 될 것 같아요. 주진우 기자가 이거 해놓은 거를 국가 권력이 이제 나서야죠. 기존의 미디어들이 거의 안 다루는 거예요. 금지하고 있는. 금기시 여기는 거죠. 그 지금 이명박이 걸려 있는 건 이거는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은 다 뿌리고 다니고 있는 거죠. 뭐 사실상 대한민국을 망치게 만든 근본인. 그러니까 부정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국정원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원외교는 말할 것도 없고 4대강도 마찬가지고 이따가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BBK 이야기도 다시 한번 더 해야 되고 악의 근원 같은 거죠. 악의 근원. 근데 여기를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골치가 아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그것 때문에 골치를 앓는다 이런 것보다 정치적 계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명박이를 쳤을 때 물론 검찰에 의해서 적법하게 하는 걸 거겠지만 쳤을 때 이게 어떤 후폭풍이든 다른 어떤 영향이든 간에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이명박이를 제대로 털어주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95%까지 올라간다. 그렇죠. 실제로 네. 지금 이명박을 지지할 사람이 없어요. 이명박 잔당들 정도 되는 애들 또는 자유한국당에 있는 친이
바른정당에 있는 친이지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잠깐 무슨 뭐 비판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역풍이 있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명박이 도둑놈인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저는 지지율하고 상관없이 이 문제는 반드시 주진우가 던진 메시지의 키워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얼마 있든 저는 사실상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뭔 돈이니까. 그런데 주진우가 한 말이 머리에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명박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음 정권은 반드시 내 손으로 창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라의 온갖 돈을 다 빼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구속되지 않고 자기의 범죄들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부정선거를 획책해서 박근혜를 당선시켰어.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노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박근혜를 당선시켜 놓고 나니까 박근혜 측의 입장에서는 이명박이 빼먹을 걸 다 빼먹었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기업들을 갈고 가지고 뒷돈 챙겨 먹은 거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 갈고서 말 사고 정유라 밀어주고 최순실이가 그렇게 움직인 게 이미 토목이라든지 외국을 통해서 돈 띵겨먹는 거는 이명박이가 다 완료를 시켜놨기 때문에 다시 덤빌기가 어렵고 심지어 뭐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았다는 예. 이명박이 그러니까 이명박이 이제 화가 우리가 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이명박의 재산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총동원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외교부, 공간, 국정원 모두 다 검찰. 청와대, 검찰, 판사까지 예, 판사까지.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예. 오로지 이명박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이건 용서할 수 없죠. 그러니까 권력이 무서운 게 이명박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런 사업들을 준비해 왔던 것 같아요. 이따가 또 BBK 사기에 대한 얘기 좀 하겠지만 맥커리 같은 것도 사실은 이명박의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예, 네. 그렇죠. 주체는 분명히 다르긴 합니다만 거기서 근무했던 이지영 이런 사람들이 맥쿼리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외국 투자 기업인 것처럼 했지만 한국의 주요 아까 말씀하신 민자고속도로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에 투자하면서 보장을 해주면 예. 그냥 우리 세금으로 그냥 그 회사를 그렇죠. 먹여 살리게 되는 이런 거 토익량이 있었고 적어서 수익이 안 생기면 나라에서 보장해주고 수십 년 동안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식의 짓거리들을 하면서 나라를 그냥 거덜내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수사할 수 없다면 예요. 이 사람들의 주도에 의해서 자원외교가 기획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이 돼서 투자를 하고 투자하는 곳마다 다 날아가요. 그 돈이 다 사라집니다. 근데 주진우 기자가 추적한 바에 의하면 캐나다에 갔던 돈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조세 회피처로 사라져 있는데 그 사라진 돈들을 누군가 빼서 썼는데 그 사람들의 면면들이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이명박의 측근들이다.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수지에 죽었어. 예. 그 팀 중에 하나는 자살로 출근하다가 저수지에서 발견이 돼요. 이 사람 죽을 이유가 없다. 행복하게 잘 살고 정상적으로 살았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부인은 얘기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완전히 깔아뭉갠 거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내내 이 의문의 죽음들은 두고두고 이거 파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지금 하베스트는요.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요 4조 원 넘는 돈을 보냈어요. 그렇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4조 원이 들어간 회사가 겨우 20억짜리 회사였다는 거였죠. 그거는 하베스트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까지 되게 많이 나왔던 건데 20억짜리 회사를 살려고 정부가 캐나다의 자원을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4조 원을 쏴줬는데 결국엔 이 회사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책임도 묻지 못하죠. 이게 그냥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왔던 얘기죠. 이게 진짜 열받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이 돈이 주진우 아까 저수지라고 얘기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령에 있는 바하마 제도로 갔다는 케이맨 제도를 지나서 케이만 제도가 영국령이고요. 마지막에 돈이 이제 저수지가 바하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바하마 군도로 가는데 미국령인데 여기가 어디에 있냐면 미국과 쿠바 사이에 있어요. 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돈이 최종적으로 여기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고 주진우 기자는 여기에 있는 계좌 3개를 갖고 추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 정리를 각하가 직접 미국에 가서 정리했다. 주진우 기자는 이명박에 관련된 자료가 10박스가 넘는데요. 그럴 거예요. 10박스면 도대체 뭘로 10박스가? 나는 그 박스의 크기가 뭔지를 보통 모르겠어. 의미는 남의 박스를 말하는 네.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10박스 중에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자료가 등기부 등본본 같은 거일 거야 아마. 그렇죠. 예. 다 떼봐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뭔데요? 저도 제공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자료예요. 제가 제보받았던 자료가 뭐냐면 컴퓨터 수리업체 직원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보수단체의 컴퓨터를 수리하던 중에 대규모 파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오픈하는 순간 충격에 빠져요. 뭐냐면 농협에 해킹 전 자료가 있던 거예요. 아, 해킹 사건이 있던 자료.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10조 원을 대출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서류들이지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알겠습니다. 또 계좌 추적하면서 예를 들면 회계 계좌 추적하는 루트 뭐 이런 것들의 자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 이야기 이따가 나올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주진우 기자가 캐고 있는 것 중에 이제 4대강하고 자원외교인데 자원외교 하면 저번에도 우리 굉장히 많이 다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캐나다에 있는 하베스트라고 하는 그 회사잖아요. 그렇죠. 개발 사업을 한다고 회사를 세워요. 그거를 농협에서 대출을 해줘요. 그 대출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투자금을 모집해요. 이런 방식으로 이명박도 회사를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원외교를 해서 결국에는 말아먹는데 진짜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주로 농협을 이용했고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찾을 생각을 안 해. 대출은 무지무지하게 해주는데 결국에는 농협이라고 하는 게 무슨 주인이 있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농협의 적자로 쌓이는 상황이지만 누군지는 모르도 그 대출을 받아간 사람들은 그 대출을 받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형태. 그리고 이제 북한이 해킹을 해주면 완성되게 북한이 해킹을 해주면 이제 근거 자료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완벽한 증거 인멸까지 이루어지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농협에 정체불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팀이 에 있는 항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전에 지금 마포 같은 경우는 휴전선이 가로막히기 전에는 마포까지 들어왔어요, 배가. 그래서 뭐 포자가 붙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포나루토라고 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구를 만들 계획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항구 주변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예정지 거기에 땅을 사놓는 사람들이 이명박 측근들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측근들이 사긴 샀는데 이명박이 거기다가 가압류를 걸어놔. 1,000원짜리 가압류. 가압류.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맘대로 못 팔게 자기가 누구한테 맡기긴 했어. 네. 그 일을 맡기긴 했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로 그러니까 이명박이 땅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 다스의 김재정 이명박 처남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남이 67만 평을 사들이고 처남이 살 때마다 항만공사 대형 공사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강 얘기를 우리 방송에서도 예전에 했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이게 4대강이 만약에 무슨 공사 했었죠? 내륙으로 배가 지나가는 대운하. 대운하 네. 사업의 전제로 하고 그 대운하에 항이 생기는 곳의 주변에 땅을 미리 지인들이 사는 거죠. 이때 땅이 보통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자원이 이 땅을 사들일 때는 적어도 20만 원, 15만 원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차액만 남겨도 어마어마한 돈의 시세 차익을 그렇죠. 높일 수 있는 걸 기획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한 대로 지인들한테 자기 돈을 넣어서 사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압류를 넣어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제동장치를 걸어 놓는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악질적인 국가 이게 전체를 지금, 자기 예. 이익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죠. 이게 지금 그 하나의 고리로 움직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이 자원외교라는 핑계를 대고 외국으로 돈을 빼돌려서 조세 회피처로 돈이 간 다음에 이 조세 회피처에 있는 돈이 검은머리 외국인의 투자 수단으로 국내에 다시 유입이 돼요. 그래서 민자고속도로, 민자터널 이런 부분들, 민자다리 이쪽으로 가고 또 부동산 투기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 돈은 외국에서 투자한 돈이기 때문에 외국 투자 자본이라 이거는 철저하게 감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고 도는 순환골인 거죠. 아마 그렇게 4대강에도 아마 많이 돈이 들어왔을 거고요. 외국 자본으로 해서 이런 것을 좀 근본적인 뿌리를 좀 한번 캐야 될 것 같아요. 주진우 기자가 이거 해놓은 거를 국가 권력이 이제 나서야죠. 기존의 미디어들이 거의 안 다루는 거예요. 금지하고 있는. 금기시 여기는 거죠. 그 지금 이명박이 걸려 있는 건 이거는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은 다 뿌리고 다니고 있는 거죠. 뭐 사실상 대한민국을 망치게 만든 근본인. 그러니까 부정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국정원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원외교는 말할 것도 없고 4대강도 마찬가지고 이따가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BBK 이야기도 다시 한번 더 해야 되고 악의 근원 같은 거죠. 악의 근원. 근데 여기를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골치가 아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그것 때문에 골치를 앓는다 이런 것보다 정치적 계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명박이를 쳤을 때 물론 검찰에 의해서 적법하게 하는 걸 거겠지만
쳤을 때 이게 어떤 후폭풍이든 다른 어떤 영향이든 간에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이명박이를 제대로 털어주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95%까지 올라간다. 그렇죠. 실제로 네. 지금 이명박을 지지할 사람이 없어요. 이명박 잔당들 정도 되는 애들 또는 자유한국당에 있는 친이 바른정당에 있는 친이지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잠깐 무슨 뭐 비판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역풍이 있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명박이 도둑놈인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저는 지지율하고 상관없이 이 문제는 반드시 주진우가 던진 메시지의 키워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얼마 있든 저는 사실상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뭔 돈이니까. 그런데 주진우가 한 말이 머리에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명박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음 정권은 반드시 내 손으로 창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꼼꼼한 새끼 진짜. 그러니까 자기 돈에 대한 그 카트 타러 가가지고 골프장에서 그때 정리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다음에 FTA 체결하기 전에 이미 자기 재산에 대한 정리가 미국과 끝났기 때문에 미국 재판부가 나서서 BBK나 각종 이명박의 재산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인류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돼버려요. 그제 왜 그 박근혜 재임 중에 콜롬비아인가 어딘가 저기 그 메르스 이후에 그렇죠. 그때 왜 거기를 갔을까 찾아보니까 뭔가 연관성이 또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 해외 순방 일정도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잡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 그 얘기했는데 007 가방, MB가 계속 들고 다니는 가방, 그 가방의 의혹이 그때 계속 있었었잖아요. 그리고 그 해외 순방이 자신의 돈을 숨기로 다니는 거다.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게 이제 주진우 기자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밝혀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베스트 이야기 같은 이제 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막 4조 원씩 싸준다고 생각해봐요. 정부에서 200억 원짜리 사는데 한국은행에서 막 싸죠. 정부 예산으로 주는 그러니까. 거죠. 정책이니까. 음. 하베스트를 사면서 200억 원에 살 수는 있지. 나머지 어디 갔냐고. 근데 그게 이명박이 결정한 거고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최경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요. 당시 그걸 처리했던 사람이 최경환 장관이었을 때예요. 그다음에 4대강도 마찬가지예요. 4대강 최근에 들은 거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그냥 이렇게 모래 파서 나오는 그 돈 뭐 그거 띵겨 먹는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4대강이 예전에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4대강 사업이 있는 지역마다 이명박과 가까운 사람들이 땅을 사놨다더라. 나는 그래서 그때 이상했었거든. 뭐냐면 뭐 강변에 도로가 생기고 이런 것이 땅값이 오를 일일까 생각을 했었는데 주진우 기자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4대강을 땅을 깊게 파는 것 자체가 모래를 퍼내서 뭐 그걸로 비용을 더 띵가 먹는다 이런 것도 있겠죠. 건설사들은. 문제는 땅을 깊이 파야 배가 들어올 수 있어요. 주요 거점마다 강에